정신병원을 설립해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려는 의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지역구를 둔 안 의원은 이 지역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자 병원장에게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을 걸면 3대에 걸쳐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즉시 국회로 달려가 안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안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2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조금 전 저와 함께 여야 5개 정당을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돌아오신 최대집 회장님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 안민석 의원의 막말, 네. 좀 선을 한참 넘어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민석 의원이 오산 한 정신병원 개설 허가 그리고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막말, 협박,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인 것이죠. 방금 우리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리고 소송을 하라고 하십시오. 절단을 내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폭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그래서 또 3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잘못돼서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 점을 주장을 했었죠. 실제로 그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부당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 의혹도 있는 것 같던데요.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셨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안민석 의원 관련된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 정신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이 허가가 되고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 안민석 의원의 문제 제기, 그리고 오산시장의 어떤 이런 최종적인 개설 허가 취소 이런 결정이 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쭉 경과를 지켜보면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과정,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 개원을 해봤지만 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확 취소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그렇게 되는 건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고 그 의료행위를 하는 그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의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다면은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시라 이런 어떤 시정 권고가 내려오죠. 네. 그것을 지키게 되면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허가 사항이 되는 것이죠. 신고가 아니라 이제 허가 사항이 허가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오산에 있는 모 정신병원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받은 거죠, 완전. 받았습니다. 예. 받은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내리고 그것을 시정하게 되면 또 적법한 어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꼭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체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행사에 있어서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아주 엄격하게 보장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절대로 그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그런 것은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안민석 의원이
한 오산 정신병원에 허가를 취소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의 침해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독촉을 했다. 본인 홈페이지에 써놨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장관하고 만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날 이틀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10년 전 유권 해석이 나오고 시정명령서가 오산시장에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산시장은 이틀 만에 직권으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정말 독촉을 한 거네요. 독촉을 했고 바로 본인이 그냥 직접 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죠. 직권남용을 통해서 안민석 의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우리가 대검찰청에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그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의사다 보니까 네. 정말 저는 여기 충격을 받았던 것이 특히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소외자들, 네.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이제 이번에 임세훈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질환자들도 편견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께서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주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지금 그 과정을 보니까 국회의원 그 자리에서 정신병원을 굉장히 혐오 시설로 폄훼한 듯한 발언을 하시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네. 뭐 그냥 거의 무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민석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네. 그 쟁점마다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안에 논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안민석 의원이 심각한 어떤 과오를 범했고 그 과오들은 모두 세 가지 다 국회의원 사퇴의 요건이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정신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식이 아니죠.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충격입니다. 정신병원이 네. 들어온 것이 한 시군구 특정한 도시에 정신병원이 개설이 된 것, 들어온 것이 설립이 된 것이 상식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도 안 갑니다. 네. 정신과 네. 질환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정신과 질환,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는 것, 각종 또 불안장애, 우리가 또 조현병이라는 것, 그다음에 적응장애,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정신과적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들은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잘 관리되면 환자의 잘 완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되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병원이 있어야 그런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과 병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상식인 거죠. 근데 정신병원이 들어와 있는 게 상식이 아니라니요. 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 그건 우리 헌법적으로 건강권과 생명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오산에 정신병원이 들어온 게 상식이 아니다. 없어져야 된다. 그럼 정신병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치료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은 길거리 헤매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위험한 사고를 아주 드물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정신과 환자들은 절대 위험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조절되고 치료받으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분명히 거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을 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신과 환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홍보를 해야 될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정신병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게 상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개설이 된 정신병원을 허가 취소까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것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방금 임세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아픈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 환자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순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증오나 분노, 미움, 이런 어떤 사태로 끝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족들에 의해서, 유족들은 임세훈 교수 그분이 결국 바랬던 건 뭐냐? 정신과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 유족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 그 사태로부터 교훈, 뭔가를 배워야죠. 우리 사회는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큰 기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은 그런 중요한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으로부터 비록 안타깝고 비극적 사건이지만은 교훈을 배워서, 그 교훈을 배워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불과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4월 달에 그런 어떤 정신병원이 들어왔는데 상식이 아니다고 그 합법적으로 개설이 된 정신병원을 허가 취소를 시켜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안민석 의원이란 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외에는 예.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의사 회원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뭐 정말 무슨 생각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지금 환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안민석 의원 사태에서 환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환자단체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진짜로 이거 절실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환자단체들은 몸이 아픈 환자를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 정신과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진단과 치료를 원천적으로 어떤 봉쇄하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자단체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안민석 의원에 규탄을 해야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대체 뭔 거예요, 이게? 회장님, 좀 이번에 서명을 3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말씀 한번 더 해주시죠. 오늘 이제 우리 박종혁 이사님 뒤편에 지금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5개 정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5개 정당의 당대표들의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요청문,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면서 최근 3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금, 토, 일, 월 실제 시간은 약 3일이 72시간이 약간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13만 의사 회원들로부터 반드시 안민석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제명의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 이런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원 서명을 받았는데 약 3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약 2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돼야 한다, 그런 어떤 뜻을 모은 서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서명하신 2만 4천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의 그 목록을 출력을 한 약 7,000페이지의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서가 5개 당 대표실에 모두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의 지금 면담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반드시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 국회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뜻을 모아주신 우리 회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의 막말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회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